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게 된 온플릭스 컨설팅 팀의 황동순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제 AI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하면은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AI 에이전트, 생성형 AI, 업무 자동화 툴까지 많은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체를 돌아다녀 보면은 챗 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드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 회사도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덜어놓으실 수 있도록 오늘 웨비나를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온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고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온플릭스는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솔루션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기업가들을 돌아다니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완벽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특히 AI나 자동화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발을 통하고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가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구성은 AI 업무 자동화부터 이제 적용 가능한 사례 분야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 소개보다는 적용 순위나 왜 도대체 그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데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자료를 만들면은 문제, 솔루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제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막 엄청 AI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보안 문제라든지 혹은 데이터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툴들이 산재해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과 전환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국내 AI 도입 현황만 보더라도 중기부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AI 비중이 18.7%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다가도 이제 핵심적으로 내용을 써놨는데 AI는 이제 써보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와 공정을 다시 설계하는 과제입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AI 업무 자동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AI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측에 보시다시피 제가 장표를 좀 만들어 놨어요. 크게는 이제 AI 툴 활용, 업무 자동화, AI 에이전트, 사내 AI 구축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3년간, 그러니까 AI 혁명이 이제 2022년 10월 달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GPT 3.5 터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기 시작한 시기는 23년도 1월 달인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의 AI 정보를 알고 있는, 지능형 자동화팀의 박창규 팀장으로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AI 툴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어떤 이제 사내 AI를 구축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총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AI 툴을 활용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챗 GPT나 제미나이도 AI 툴에 대한 활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 자동화나 사내 AI 구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가의 비용과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가 복잡도도 높고 통제의 필요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가를 좀 보면은 업무 목적을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사스를 바로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좀 같이 사스와 커스텀되어 있는 툴들을 같이 넣어서 통합형 자동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업무 정의를 재정의하면서도 보안에 엄격해야 된다라는 커스텀 빌드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온플릭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입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무조건 커스텀 빌드, 그러니까 고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AI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AI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하게 AI에서 도입한다라는 것들이 실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자동해야지 어떤 거를 자동하면 성과가 날 거야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어떤 그 업무의 자동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업무의 자동화만 들어가면은 해당 그 툴만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 툴은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데이터들 내에서 업무들을 자동화해 나가고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유즈 케이스, 미정리된 데이터, 그리고 보안과 거버넌스의 부재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패 요인들이 제가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큰 것들은 방금도 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과제 선정에 실패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제 영업건들 중에서는 그 뭐 ERP에서 어떤 한 부분들을 자동화시켜 주세요 이런 이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지문 인식으로 우리가 그 출결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이제 그 출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승인하는 절차를 자동화해 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로 자동화해 두면은 그 하나에밖에 기능을 쓸 수 없는 AI 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이런 이제 AI 에이전트로의 확장들은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들 그런 과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쓰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과제 선정에 실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스템의 미비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데이터 결국에는 공장이나 혹은 이제 오퍼레이션 단에 있는 어떤 그 행정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도 PLC에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MES 상에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PLC에서 MES로 데이터가 다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ERP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오퍼레이션 단에서도 우리는 뭐 ERP 쓰고 있어, CRM 쓰고 있어. 근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분산과 시스템의 여러 부분들이 분산돼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AI 도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AI를 보통 온프레미스나 로컬 시스템으로 도입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서버를 사야 됩니다. 서버가 뭐 상당히 이제 고가이죠, 보통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그 큰 우리가 알고 있는 GPT 5.4나 혹은 클로드 4. 오퍼스 4.6이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H100이라는 이제 한 개의 단가에 1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GPU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보안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장비부터 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으로 보자면은 업무 흐름 자체를 재설계하고 인간이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어붙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POC에서 멈추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업무 정의 자체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거예요.
회사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던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정신없게 달려오는 문제 때문에 업무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고 팀이 있더라도 다양한 업무들을 자기 자신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부재가 있기 때문에 AI로 어떤 거를 자동화해야 될지 혹은 AI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찾지 못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학습 및 연동 데이터의 고립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은 보안적으로 굉장히 잘 풀려 있는데 어느 시스템은 보안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보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습 데이터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단은 다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AI 도입에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최종 검수 단계에 부재가 있다. 그러니까 AI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 AI가 잘못된 의견을 주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AI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다들 도움이 된다는데 결국에는 도입했을 때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합니다. 다들 믿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 도입의 효과에 미증명이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레벨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임원진 분들은 이미 AI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지만 실무자분들은 AI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받지 못하고 C레벨에서 혹은 임원진 분들에서 우리 AI 도입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듣고 정작 AI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업체들을 만나보니 다들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데 증명된 레퍼런스에 대한 사례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해서 실질적 도입 효과에 대한 미증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검증이나 이러한 검증들이 전부가 아니라 가치를 조금 재정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의 절감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라든지 광고 선전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명분이 3명분을 하고 한 명분이 5명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질적인 AX 전환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가치는 AI 툴을 활용하거나 혹은 범용적 소프트웨어, 범용적 사내 AI 툴을 정립함으로써 한 사람이 몫이 3명, 5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KPI는 AI를 얼만큼 더 활용하는가에 대한 정립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한 부분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현황 진단 때문이 사실 가장 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황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시스템도 정립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온플릭스가 먼저 이런 정립 부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업무들, 각각의 이제 팀들에서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의된 내용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들이 뭐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제한된 POC, 결국에는 미증명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증명된 부분들을 제한된 POC, 그러니까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 요약, 검색. 이 3가지 내에서 AI를 접목을 시켜서 바로 시간이 줄었다라는 증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가장 상위 단인 보안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5단계의 실행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총 2가지의 방식들이 저희에게 존재합니다. 앞서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으로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2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솔루션을 구매한다면은 빠른 배포가 가능하고 낮은 초기 비용이고 요구사항 충족이 즉각적으로 되겠지만은 다만
보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안 문제 해결이 안 될 데이터들로만 구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R&D 단계에서 아무것도 R&D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만 효과를 본다. 이미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서 커스텀이랑 자체 구축이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나머지 뭐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올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2가지입니다. 데이터의 민감도가 높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업 내에서 실패 자산을 축적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실패를 이루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실패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커스텀 자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장 AI를 커스텀으로 구축했다 해서 성능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실패 자산들을 축적시켜 나가야지 실패를 하기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실패 지점들을 AI가 계속 학습하도록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자체 구축은 데이터가 민감할 때랑 그리고 우리의 온톨로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자산들을 습득할 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사업 분야 및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적용 가능한 사업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예지 보전, 비전 검사, 공정 최적화, 에너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공장 평균에서 AI를 도입했을 때는 노동 생산성이 40%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고 리드 타임이 감소했다라는 게 48%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조 현장에서의 내용도 있고 우리 R&D에서도 있습니다. 설계와 R&D에서도 빠르게 우리가 실험 속도를 2배로 이제 빠르게 만들어서 R&D의 속도를 최소 20%에서 80%까지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더 빠른 반복의 실험, 레시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설계 이슈들을 빠르게 발견해내고, 그리고 더 넓은 디자인들에 대한 옵션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구매 공급망 및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뭐 가격 재고를 이제 최적화하거나 혹은 예측하거나 혹은 이제 공급업체에 대한 성과나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SCM은 투트랙 전략에서 단기 성과 트랙으로 제한하기 가장 좋은 영역 중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온플릭스에서 우리의 이제 AI 컨설팅을 활용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만약에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은 쌓여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데이터가 쌓여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도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도 그때그때마다 메타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 전환을 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 문서 검색 자동화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먼저 데이터들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립이 안 돼 있고 바탕화면에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나스나 혹은 이런 ERP 시스템 내에서 DB에 적재되어 있거나 나스에서도 형상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AI가 요즘은 OS 영역에서 파일 탐색을 하고 탐색된 파일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응답을 하는 시스템들이 요즘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칭하고 그런 AI 에이전트들의 기능들도 굉장히 상세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초기 사례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파일 각각의 개인들 많은 이제 임직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30명에서 100명, 200명, 300명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파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맥킨지 사례에 따르면은 적어도 파일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은 한 달에 10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제 있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뭐 영어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세요. 팀장님이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세요 하면은 어디 있더라? 어디 있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온플릭스에서 제안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은
바로 그냥 인공지능한테 우리 영업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어디 파일에 어떻게 있는지 찾아줘 하면은 알아서 어느 파일에 어떤 파일들이 있습니다를 전부 다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또 두 번째로 이 파일들 한 폴더로 몰아서 2026년 5월 영업자리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해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뭐가 모자랄까, 우리가 앞으로 더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우리의 설비의 이상이 뭘까, 우리의 품질의 이상이 뭘까, 우리의 재무의 이상이 뭘까, 우리의 회계의 문제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요즘의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온플릭스에서 온프레미스로 혹은 이제 사스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내 기술 QA봇이나 IP 서비스 데스크 자동화나 이제 문서 작성의 자동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컨대 기술 문서 검색의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초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도입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류, 요약, 검색 중에서 이 순위별로 가면은 C레벨 분들께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바로 도입했을 때 바로 검증이 되죠. 예를 들어서 특허 문서로 기반으로 둘게요. 특허 문서는 한 번 검색할 때 10,000건의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경쟁사 관련된 제품들을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10,000건 중에서 100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 100건들을 찾으려 그러면은 이 문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건당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AI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분류하는 이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나머지의 상황들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동화를 하는 것들은 당장으로서는 효과가 없지만, 먼저 설득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쌓아나가고 데이터들을 DB화시키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이런 온톨로지를 구성한 다음에 AI를 접목하고 직원 전체에 대한 이제 역량들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의 사례에서 가장 많이 썼던, 가장 효과가 있었던 사례는 뭐냐면은 이 8번 사례입니다. 학습 AI 챗봇 시스템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PDF를 넣거나 파일을 넣거나 어떤 내용들을 넣을 때 챗 GPT나 제미나이는 외부망을 통하지만 내부망에서 작동되는 시스템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정한 이제 내용들이고, 하나하나 조금 읊어드리면은, 자동화하려는 업무의 비즈니스 가치와 성공 지표를 정의를 했는가, 이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업무의 데이터의 위치, 품질, 접근 권한을 파악했는가,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PUC 범위와 이제 특정 부서의 업무로 좁게 설정했는가. 좁게 설정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설정했는가. 그리고 사스 도입과 커스텀을 할 기준을 설정했는가. 그리고 기술 지표가 아니라 운영 재무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준비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너무나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AI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합한 도입 분야의 선정, 그리고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경영 재무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이후 진단이나 컨설팅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열정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AI 업무 자동화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툴을 하나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어떤 항목, 어떤 업무를 자동화로
바꿀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기까지 여기까지를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도입해야지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AI 업무 자동화는 일반적인 RPA나 단순 자동화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RPA나 그 어떤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룰 베이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규칙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규칙 기반에서 벗어난 업무들을 할 수가 없다. 제가 9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RPA, 그러니까 UIPS라는 시스템이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자동화에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RPA도 항상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RPA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APA였습니다. AI 플러스 RPA의 약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일들의 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RPA를 벗어나서 AI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RPA는 룰 베이스고 규칙 이외의 업무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AI 플러스 RPA나 혹은 AI로 자동화를 한다면은 업무 규칙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추론들을 해낼 수가 있다. 결국 즉 지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서 AI 자동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업무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내용에서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파일 찾느라고 아주 그냥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데이터들이 너무나 아무리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파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파일들을 알아서 찾아서 열람하는 시스템인 AI가 파일을 탐색을 할 수 있는, 즉 온프레미스로 AI로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너무나 이제 한정적이고 범용적이지 못한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AI 검색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AI 자동화를 하려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AI가 결국에는 글로벌 데이터들을 대거 수집했고 대거 학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설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AI가 이해를 한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설비 내에서 저희가 로컬 AI 시스템으로 180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 지식에 얼만큼 정답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180개 중에서 몇 개 맞췄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수치 한번 말씀 주실래요? 180개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추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167개를 맞췄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 즉 굳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SaaS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과 커스텀 구축은 아까도 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지 될까요? 그냥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입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데이터들을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는 경우에는 어쨌든 무조건 챗GPT랑 제미나이의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GitHub든 뭐 기타 블로그든 혹은 우리가 올리는 외부망을 통한 ERP 시스템이든 결국 외부 인터넷망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고
혹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초격차 기술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커스텀을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속도를 원해. 우리는 더 빨리 가길 원해. 우리의 초격차 기술은 단 3개월에서 6개월 만으로 바뀌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아. 그랬을 때는 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서 구축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POC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운영까지 제대로 진행되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내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먼저 온플릭스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응답들을 같이 정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C레벨까지 그 결과들을 같이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이면 AI 도입에 타당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로 이제 의논이 되면은 거기서 POC의 성공의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Q&A까지 들어보니까 AI 도입이 단순히 툴 도입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기능적으로 어떤 포커싱을 두고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목적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업무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어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최종 검수와 운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술도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게 진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AI 자동화 도입은 이렇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저희 온플릭스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이후에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한 오프라인으로 구체적인 미팅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역시 선착순으로 저희가 배달 상품권을 배송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AI 도입을 조금 더 현실적인 실행 과제로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